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? 오늘은요,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시작합니다. 한국어 공부하다 보면 딱 이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? 머릿속에는 분명히 단어가 막 떠다니는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뭔가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. 특히 취미처럼 내 감정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어색함의 벽을 한번 허물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? 먼저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10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거고요. 다음으로 3가지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다 써서 여러 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죠? 자, 그럼 우리의 대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볼까요? 이 10개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의 한국어가 훨씬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들릴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. 몰입, 성취감, 자기계발, 지속성,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들도 보이죠? 권태, 자아정체성, 사회적 유대까지.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걸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. 각각의 단어가 어떤 감정,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지를 느끼는 거, 그게 핵심입니다. 첫 번째 단어, 권퇴입니다. 이건 그냥 지루하다랑은요, 차원이 달라요. 예전엔 정말 좋아했던 건데 이젠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도 의미도 못 찾겠고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 바로 그 깊은 무기력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. 다음은 자아정체성.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. 나는 누구인가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 자신의 대답이죠. 그리고 우리가 하는 취미가 바로 이 자아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내가 뭘 할 때 기쁜지, 뭘 하면서 성장하는지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거니까요. 자, 이제 진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열정과 권태, 그 아슬아슬한 감정의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모든 취미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떨 땐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도 오잖아요. 그 미묘한 변화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대사, 이게 핵심을 그냥 콕 찝고 있죠. 그냥 재밌어서 하던 취미에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, 그러니까 더 잘해야 해,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해 하는 순간, 즐거움은 숙제가 되어버리고 결국 권태가 스멀스멀 찾아오는 거죠. 그렇죠.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? 시간 낭비는 아닐까?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수했던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. 취미가 더 이상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느낌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요즘 취미가 지루해졌어요는 그냥 좀 재미가 없네?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요즘 취미에 권태를 느끼고 있어요는 이걸 계속해야 하나? 하는 깊은 회의감과 무기력함까지 담고 있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표현인 거죠.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,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권태는 그냥 지루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실직을 말하는 거고요. 이건 보통 취미의 생산성을 요구하거나 일과 삶의 균형 감력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는 것. 이 세 단어의 관계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. 취미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걸 넘어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힘이 되는 과정,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와,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취미에 푹 빠져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바로 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오잖아요.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그냥 취미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나라는 나의 자아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취감입니다. 예를 들면 어려운 코드를 겨우 완성했을 때 아니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,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단단한 힘, 바로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취미는 그냥 노는 게 아니죠. 새로운 걸 배우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과정, 다시 말해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즐거움과 성장을 둘 다 잡는 거죠.
자,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? 취미라는 건요,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. 작은 목표들을 이루면서 성취감이라는 기쁨을 맛보고 그 과정 자체가 자기 개발이 되죠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지속성이라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. 어느덧 마지막 시나리오네요. 취미는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죠.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. 아, 이 문장의 취미가 가진 두 가지 매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네요. 맞아요. 동호회 같은 데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유대를 만들기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복잡한 세상에서 딱 한 걸음 물러나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함의 시간을 주기도 하죠. 와, 이거 진짜 재밌는 관점 아닌가요? 취미를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내 마음과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조율하는 장치로 보는 거예요. 마치 기타줄을 맞추듯이 취미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조율하는 거죠. 세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 단어들 정리해 볼까요? 취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, 나 자신을 위한 고요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조율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. 정말 멋진 비유죠? 자,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오늘 배울 10가지 표현을 모두 만나봤습니다. 이제 분석은 끝났어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. 바로 여러분이 직접 이걸 써보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표현들은 그냥 사전 속에 잠자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. 우리의 경험, 우리의 감정을 훨씬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살아 숨쉬는 도구들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취미는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나요? 혹시 취미 생활을 하다가 권태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? 아니면 엄청난 성취감으로 가슴 벅찼던 순간은요?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꼭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.